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스틸리스, 라이언 홀리데이 지음, 김보람 옮김, 출판사 흐름출판입니다. 이 책의 저자 라이언 홀리데이는 미국의 작가이며 미디어 전략가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저서로 에고라는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고요. 아마존 20주 연속 베스트셀러입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지도자, 사상가, 예술가, 운동선수, 그리고 공상가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 바로 스틸리스, 즉 고요를 취하는 능력이다. 저자 라이언 홀리데이는 오랜 탐구 끝에 스틸리스, 즉 내면의 고요가 바로 성공의 열쇠임을 밝혀냈습니다. 스틸리스는 분노를 이겨내게 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않으며 위대한 통찰력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행복을 성취하고 옳은 일을 하게 합니다. 이 책의 목적은 우리 안의 고요를 어떻게 끄집어내 활용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를 위해 위대한 사상가를 비롯해 현대 인물들까지 두루 살핍니다. 나아가 동서양의 고대 철학을 넘나들며 우리의 사상과 감정, 신체를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전략을 찾아줍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여러분도 그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요를 찾아내려면 우리는 세 가지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 그건 바로 정신과 영혼, 그리고 몸이다. 이 책의 목차입니다. 이 책은 세 번째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정신. 두 번째 영역, 마음을 움직이고 생명을 부여하는 영혼. 세 번째 영역, 정신과 영혼의 실행자인 몸. 저자는 서문에서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도 흔들리지 않는 것, 흥분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만 듣는 것, 안팎으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행복한 삶의 비결로서 내면의 평화인 스틸리스, 내면의 고요를 숭상하지 않은 철학에 학파나 종교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스틸리스 전달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정신의 영역 중 케네디가 핵전쟁을 피할 수 있었던 힘입니다. 러시아가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런 일을 벌이는 데는 분명 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상대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 덕분에 케네디는 갑작스럽고 위험천만한 도발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고 소련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방안 중에서도 군사 공격은 가장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선택지였다. 얼마나 많은 병력이 목숨을 잃을 것인가. 아무리 핵전쟁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대국 미국이 약소국 쿠바를 침공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케네디는 쿠바를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봉쇄해야겠다는 쪽으로 점차 생각이 기울었습니다. 봉쇄 작전은 시간을 도구로 활용하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핵 위기 문제를 대처할 때 케네디는 살얼음 낀 개울을 건너가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고 적지의 전사처럼 한시도 방심하지 않았으며 손님처럼 공손했고 녹고 있는 얼음처럼 유연했고 나무 토막처럼 형체를 잃을 수 있었으며 골짜기처럼 무엇이든 받아들였고 유리잔에 담긴 물처럼 맑았다. 케네디의 대처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강압이 아니라 인내심, 적절한 배짱과 겸손, 선견지명과 침착함, 공감과 흔들리지 않는 신념, 자제력과 강인함, 분별력 있는 조언과 더불어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의 영역, 지금은 지금뿐이다. 우리는 집에서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도 머릿속으로는 개선해야 할 일들을 목록으로 만든다. 또
하늘의 아름다운 저녁놀이 펼쳐졌다고 해도 그 모습을 그대로 감상하지 못하고 사진을 찍는다. 현재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래서 놓치고 만다. 삶을, 최고의 순간을, 눈앞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금은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아라. 여기에 집중하고 온전한 자신이 되어보라. 나폴레옹이 편지를 곧장 확인하지 않은 이유. 정보의 풍요로움이 주의력의 빈곤을 만들어낸다. 하버트 사이먼의 말입니다. 나폴레옹은 밤에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면 절대 자신을 깨우지 말고 반대로 위급 상황이면 그때는 나를 즉각 깨워라. 그런 상황에서는 단 1초도 허투루 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픽텍토스는 발전하고 싶다면 외부의 일에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상태로 나타나기를 즐겨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우편물이 밀리는 상황을 즐겼습니다. 그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화나게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가십거리를 놓치는 일이 생기더라도 말입니다. 사소한 문제들은 굳이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알아서 해결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실시간으로 뉴스를 받아들일 게 아니라 나폴레옹처럼 여유를 갖는 태도, 유행에 한두 계절쯤 뒤처지는 태도, 내 삶을 받은 편지함의 노예로 만들지 않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에고는 그 어느 것에도 뒤지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내면의 평화를 잃게 하며 엄청난 기회비용까지 요구합니다. 라디오를 꺼라. 일간지를 치워라. 하나의 기사만 읽고 나머지 시간에는 책을 읽어라. 다음은 머릿속 잡음을 잠재우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1942년 6월 12일 안내는 자신의 일기장 첫 장에 이런 글귀를 적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잘 털어놓을 수 있게 되면 좋겠어. 그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비밀까지도. 그래서 너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기를. 안내는 치유 형식의 일기를 주로 썼는데요. 다음 글은 명문으로 꼽히는 문장입니다. 사람들의 인내심보다 종이의 인내심이 더 큰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선하고 고결할 수 있을까? 하루의 끝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가져본다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저절로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고 그런 노력이 지속된다면 분명히 많은 것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일기를 쓰면 스스로를 제3자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정신의 영역 중 진짜 필요한 소리를 듣기 위한 조건입니다. 작곡가 존 케이지는 침묵하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타인의 생각을 들을 수 있게 된다고 청중을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 귀에 들리는 것 대부분은 소음이다. 우리가 무시하면 소음은 우리 마음을 휘저어 놓는다. 그러나 귀 기울여 들으면 그 소음이 아주 매력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침묵하지 않는 자는 사고할 수 없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 속에 이러한 순간을 만들어야 한다. 짧은 시간이라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려고 했던 말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정신의 영역 중 소크라테스와 석가모니가 추구한 한 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는 내내 진심으로 자신의 지혜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그가 지닌 총명함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아시죠? 그렇게 생각할 만한 증거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모든 철학과 종교가 지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르는 것, 모른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마주했습니다. 다음은
정신의 영역 중 느린 사람은 부드럽고 부드러운 사람은 빠르다. 궁도의 명인 겐조는 제자들에게 잘 익은 과일이 가지에서 떨어지듯 활이 네 손에서 떨어질 때까지 시위를 당기라고 말한 게 전부였습니다. 겐조는 기술을 가르치기보다 더 중요한 정신적 능력을 가르치려고 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무심입니다. 뭔가를 더 많이 원할수록 특정 결과에 더욱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일을 성취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느낀 적이 있지 않은가? 골프와 양궁 같은 스포츠가 이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다. 양궁에서도 화살을 겨눌 때 힘을 쓰고 있다고 해서 기술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화살을 겨누면서 활 쏘기의 기술적 요소를 너무 의식하고 있으면 긴장이 충분히 풀리지 않아 몸이 부드러워지지 않는다. 오늘날 명사수들이 하는 말 맞다나 느린 사람은 부드럽고 부드러운 사람은 빠르다. 그런 의미에서 고요야말로 탁월한 성과를 위한 핵심적인 방법이다. 힘주어 꽉 잡고 있는 것보다 느슨하게 잡고 있을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더 큰 통제력이 생긴다. 더 이상 생존을 위해 활을 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술의 필수 기술은 변함없어 보입니다. 집중, 인내, 호흡, 집요함, 명석함, 그리고 무엇보다 내려놓는 힘입니다. 정신의 고요 그 다음은 머릿속을 비워야 한다. 우리의 정신은 고요를 향하고 있으나 욕망이 그 길을 가로막는다. 이 순간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잠시 고요의 상태에 빠져보라. 이 책의 전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영역, 정신과 영혼, 몸의 영역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영역 중 정신의 영역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영혼의 영역 전달하겠습니다. 영혼의 영역, 타이거 우즈가 파멸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 타이거 우즈를 파멸시킬 씨앗은 일찌감치 그의 내면에 뿌려져 있었다. 그의 아버지 얼 우즈는 복잡한 사람이었다. 자기도취, 부정, 탐욕과 같은 경랑이 흐르고 있었다. 자신이 차고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동안 아들을 유아용 의자에 앉히고 끈으로 칭칭 감아놓은 게 육아의 전부였다. 타이거가 커갈수록 가혹한 훈련을 시켰는데 아버지는 끊임없이 타이거를 깔아뭉갰습니다. 한계에 이를 때까지 몰아붙인 다음에야 물러났습니다. 무척 거칠었습니다. 얼 우즈가 아들에게 준 교훈은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다. 이길 수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마라. 그저 걸리지만 말아였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정신력은 강했지만 영혼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아파했고 잃어버린 어린 시절 때문에 아파했습니다. 어째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원했던 모든 걸 갖고 있지 않은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타이거 우즈 또한 자신도 모르게 부모가 지니고 있던 최악의 버릇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우렐리우스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영혼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소위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보라. 어린아이의 영혼인가? 청소년의 영혼인가? 혹은 폭군의 영혼, 포식자 아니면 그 먹잇감의 영혼인가? 우리도 특히 성공하면 할수록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한다. 행복 또는 불행, 만족 또는 불만족, 절제 또는 과욕, 고요 또는 동요를 결정하는 열쇠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 쥐고 있다. 고요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상태에 도달해야 합니다. 엄격한 도덕적 자태를 갖춘다. 질투와 시기를 비롯한 해로운 욕구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어린 시절에 겪은 고통스러운 상처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 세상에 감사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한다. 삶 속에서 관계와 사랑을 키워나간다. 결코 충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과 끝없이 더 많은 것을 바라다가는 결국 파산에 이른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우리는 반드시 좋은 영혼을 유지해야 한다. 다음은 영혼의 영역 중 충분하다, 불안을 잠재우는 키워드입니다. 충분하다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얻을 고요를 상상해보라. 끝모르는 욕망이 존재하지 않고 비교하는 불안이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일에 만족한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선물인가. 가장 큰 불행은 만족을 모르는 것이니 더 얻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만족함을 아는 자는 언제나 만족하며 살게 된다. 미국의 정치가 마르코 루비오는 자신의 책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야망을 좇을 때 초조한 마음이 드는 까닭이 행복과 그 행복을 취하려는 열망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 같다. 우리가 초조함을 느끼는 까닭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행복이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행복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서두르고 업무를 우선한다. 그건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미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항상 실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영혼의 영역 중 분노보다 사람을 멍청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입니다. 근본적으로 분노에 이끌리는 지도자나 예술가, 장군, 운동선수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참해지기 십상이다. 아이브리그 선수들을 싫어하고 기자들을 싫어하고 유대인을 싫어하고 그 외에도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싫어했던 리처드 닉슨이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백악관 직원들에게 했던 고매한 말 속에는 자기 인식의 기미가 조금도 없었다. 항상 잘 기억해 두게. 남들이 나를 미워할 수는 있지만 내가 같이 미워하지 않는 한 그런 사람들은 나를 이길 수 없네. 내가 같이 미워하면 그건 나 자신을 망치게 된다네. 세네카는 분노라는 감정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로막는다고 했습니다. 근시안적으로 보면 우리를 성공하게 도와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멀리 보면 분노는 파괴적일 뿐이다. 우리는 분노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사랑과 감사, 목적을 채워넣기를 택해야 한다. 고요에 도달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 있는지,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다음은 영혼의 영역 중 영혼의 고요, 그 다음은 어린 왕자에서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비밀을 알려줄게. 아주 간단해. 그건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 볼 수 있다는 거야.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의 영혼은 행복과 불행, 만족 혹은 공허를 담는 곳이며 궁극적으로는 고귀함의 정도를 결정하는 곳이다. 우리는 반드시 좋은 영혼을 유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영혼의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정신과 영혼의 실행자인 몸입니다. 세 번째 영역, 몸의 영역입니다. 처칠이 삶을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비결. 윈스턴 처칠의 삶은 매우 생산적이었습니다. 처칠의 마지막 유언은 아주 즐겁고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여정이었다. 다만 딱 한 번만. 우리도 처칠의 절반만큼이라도 생산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 모두는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휴식과 회복을 주는 취미를 찾아야 합니다.
확실하고 절제된 일상의 원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야외에서 활동적으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고독과 자기만의 관점을 길러야 하고요. 사람들이 나를 찾을 때 나서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일 중독의 고삐를 죄어야 합니다. 나 자신보다 더 큰 대의에 헌신해야 합니다. 다음은 몸의 영역 중 자기만의 방, 고독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이자 자선가인 빌 게이츠는 오랜 세월 동안 1년에 2번씩 이른바 생각의 주를 갖습니다. 빌 게이츠에게 이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휴가가 아닙니다. 그는 이 일주일 동안 몇 날 며칠씩 잠도 못 자고 고된 시간을 보냅니다. 복잡한 문제, 상충하는 아이디어, 정체성에 맞서는 개념들과 씨름합니다. 이토록 애써야 하는 일임에도 빌 게이츠는 숲속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나면 재충전되어 다시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멀리 내다보기에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우선하고 싶은지, 직원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는 숲속에서 얻은 조용한 고요를 고스란히 지닌 채 복잡한 세상으로 돌아와 사업가이자 자선가로서 다시 방향을 잡고 나아간다. 다음은 몸의 영역 중 일하는 인간이 아닌 존재하는 인간입니다. 말이 죽는 건 일 때문이다. 누구든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의 말입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보다 마라톤에 가깝다. 인생이라는 아주 긴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내면의 평화와 고요를 끝까지 지켜낼 자신이 있는가? 나치가 아우슈비츠 정문에 걸어놓았던 문구는 순전히 악의적인 거짓말이었다. 노동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 러시아에 이보다 훨씬 더 적절한 속담이 있습니다. 노동은 그저 당신의 허리를 굽게 만들 뿐이다. 인간은 짐을 나르는 짐승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국가와 동료를 지키고 가족을 부양해야 할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엄청나게 비상한 재주와 재능을 타고나서 자신을 위해서나 이 세계를 위해서나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 발휘해야 할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거나 한계점에 다다를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 일한다면 노동은 결코 당신을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중용을 지켜라. 현재에 집중하라. 자신의 한계를 알라. 이게 열쇠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몸은 선물입니다. 몸이 쓰러져 죽도록 일하지 마라. 불태우지 마라. 당신이 받은 선물을 보호하라. 다음은 몸의 영역 중 도망가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뿐이다. 듣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귀를 막으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귀 기울여 들어라. 이번 생에서 진정한 평화와 명료함을 얻고 싶다면 멀리서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을 돌아보라. 거울 앞에 서서 가만히 앉아 스스로와 마주할 수 있는 장소와 친해져 보라. 당신에게 주어진 몸은 하나뿐이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곳에 가려고 하지 마라. 당신 자신에 대해 알아가야 한다. 도피할 필요가 없는 삶을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 지금까지 몸의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요에 접근하는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은 감사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내게 찾아온 행운에 대한 감사, 나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사. 스틸리스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에 더욱 중요합니다. 당신이 누구든 간에 이 책은 당신에게 덜 불안하고 더 건강하고
더 생산적인 삶과 커리어로 가는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은 라이언 홀리데이의 스틸리스 들려드렸습니다. 책 속에 정말 좋은 내용이 많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